오늘은 제5장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의 하나인 태양열을 이용하여 냉방과 난방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며, 송풍기나 펌프와 같은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액티브 태양열 난방 시스템이 있고, 건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패시브 태양열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풍이나 펌프와 같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난방뿐 아니라 냉방도 할 수가 있는데, 냉방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흡수식 냉동기라는 냉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흡수식 냉동기는 친환경 에너지 계획에서 다루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어서 이것은 그 열원기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 열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그 열을 대류, 복사, 전도의 방법으로 실내 공간에서 열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난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열을 받는 집열기, 열을 모으는 곳이죠. 집열기에서 열을 받아서 거기에서 물을 가열을 해서 가열된 물을 추결주에 저장을 하고, 추결주에 저장을 한 후에 추결주에 저장된 물을 배관을 통하여 각 세대의 또는 그 필요한 곳에 난방용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태양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 보일러를 가동하여 부족한 열을 보충함으로써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 설비가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브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풍기나 펌프와 같은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능동적 태양열 난방 시스템은 수동적 태양열 난방 시스템인 패시브보다 공간 난방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열된 물은 펌프를 통하여 시스템 전체로 이동하므로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키거나, 가열된 공기는 송풍기로 태양열을 전달하거나 분배합니다. 여기서 송풍기라는 것은 바람을 이송시키는 기계이고, 펌프는 물을 이송시키는 기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풍기나 펌프와 같은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액티브 태양열 난방 시스템은 패시브 태양열 난방 시스템보다 공간 난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그 난방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한 냉방 방식으로는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저온의 저렴한 열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냉동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와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이 네 가지의 구성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밀폐된 그 회로 내에서 작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냉열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친환경 에너지 계획에서 이 장비 전체를 다루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열원기기에서 별도로 다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열 에너지,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열 또는 그 태양열, 그 다음에 병합발전소 이렇게 나오는데, 병합발전소라는 것은 열병합발전소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병합발전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가열된 전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남는 열을 난방이라든지 온수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전기 생산 효율이 40%를 약간 밑도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열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열병합발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송 매체로 냉매를 사용하는 흡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NH3, H2O.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것은 그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열을 얻기 위해서는 낮은 기압,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해서 진공 상태에서 물을 증발을 시킨다. 기압이 낮으면 낮은 곳에서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것은 그 증발된 수증기를 흡수해가는 흡수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온수지별 태양열 난방. 이것은 뭐 그동안 우리가 주변을 돌아다녀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것이 온수지별 태양열 난방입니다. 난방 또는 급탕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 지별장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각도에 맞춰서 지별판을 설치를 하고 그 지별판 내에 배관을 연결을 해서 지별판 내의 흡수된 열로, 지별된 열로, 태양열로 물의 온도를, 배관 내에 있는 물을, 온수를 만들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비중이 낮아지니까 상층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순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덮여진 물을 추결조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로드라고는 부하계통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뭐 경험을 해봅니다만은 난방이라든지 냉방은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춥다든지 난방을 하고 싶다 또는 그 온수 급탕을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겨울에 춥고 눈이 오고 눈보라칠 때, 이런 때가 사실은 더 많은 열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우에는 태양열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난방이라든지 급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일러를 다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지별 장치와 또 이런 보일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난방이라든지 급탕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보일러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죠. 어쨌든 그 온수 지별 태양열 난방은 저러한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액티브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양열을 모으기 위해서는 콜렉터라고 하는 지별기, 태양열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태양열을 받으면 그 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한 그 흡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결장치, 분배장치, 운송장치, 제어장치, 보조열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전 같으면 이런 태양열 난방이나 급탕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그 한겨울에 그 폭풍 한설이 몰아칠 때는 태양이 없다. 그래서 정작 열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열을 공급하지 못하고, 여름에 우리가 뭐 난방도 안 하고 샤워도 따뜻한 물이 필요 없을 때, 여름에는 태양이 많이 그 일사량을 보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보다는 태양열을 이용한 것은 이제 발전 쪽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익혀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별기라고 하는 것은 입사되는 일사를, 태양열이죠. 태양빛을 표면에 흡수시켜서 열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덮개는 그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열 흡수면의 복사와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흡수체는 태양열을 흡수율이 높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사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추결장치, 또는 낮 동안에 남는 열을 저장하는 것이다. 분배장치는 지별기 및 추결장치로부터 공급된 열을 주택 내 각 소비처에 분배하는 것이 분배장치이고, 운송장치는 열을 운반하는 순환 시스템이다.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온도로 뭐 이런 것을 맞춰주는 것이 이제 자동 제어에 들어가는 거죠. 제어 장치. 다음에 보조 여론. 그래서 이 보조 여론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작 열이 많이 필요할 때는 태양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충분히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조 여론, 백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난방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집열기라는 것은 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집열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평판형 집열기, 이게 플랫한 거죠. 평평한 것. 다음에 이제 그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진공관식 집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을 모으는, 한 곳으로 모으는 집광형 집열기, 그 다음에 배출공기 집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뭐 특별히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에서 93도씨 이하에는 일반적으로 평판형 집열기 또는 배출공기 집열기가 사용이 되고, 93도 이상에서는 진공관식 집열기 또는 집광형 집열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목렌즈인가? 오목렌즈죠. 이게 오목렌즈야, 블록렌즈야. 태양열을 받아서 그 열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면 이렇게 종이가 연소되고 이런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집광형 집열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집열기. 이것이 이제 평판형 집열기의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집열기다. 구조적으로 단순해서 취급이 간편하다. 그다음에 뭐 가격이 저렴하다. 그다음에 하자 발생 우려가 적고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진공관형에 비해서 진공관형 또는 집광형이죠. 이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 진공관식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100도씨 이상의 온도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고 진공 같은 경우는 이제 파괴가 될 경우에 보수비가 커진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평판형 집열기 특징. 뭐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고 건축물의 형태와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유리 또는 플라스틱의 덮개를 한 절연 금속 상자 뭐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배관이죠. 배관이고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덮여진 열로 배관의 열이 온도가 올라가는 뭐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집열기, 평판형 집열기에서 이렇게 태양이 비치게 되면 이 흡수체를 통과해서 투과를 하고 들어오면 이 부분이 이제 뭐 검정색이라든지 해서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 배관 내의 온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거의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태양열 복사의 에너지 흐름에서 보면 배관 시스템을 흐르는 배체로 열이 전달돼서 온수를 덮이는 것인데 집열기에 입사하는 각도가 30도보다 작을 때 반사에 의한 손실이 집열되는 열보다 많다. 각도가 너무 적으면 이제 저렇다는 거죠. 흡수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손실로는 스크린 표면으로부터 반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스크린, 요 껍데기를 통과할 때 흡수된다. 그 다음에 뒷면 덮개와 스크린을 통하여 탈출하는 복사열, 그 다음에 집열기 전면에서의 대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판형 집열기 종류에는 개방 유화식 집열기, 그 다음에 액체식 평판형 집열기, 이런 부분들은 그 일반적인 제품의 종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러한 것들은 뭐 개발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외우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 난방 시스템, 액체식 집열기 기술 채택, 공기식 집열기에서 열 운송 매체는 공기식 같은 경우는 운송 열 공기 또는 가스 기체가 이제 열 운송 매체가 된다. 그래서 흡수판은 금속판, 스크린 층 또는 비금속. 그래서 이것이 요 자연 대류라는 것은 그 밀도 차이에서 기류가 이동하는 현상을 대류라고 그러죠. 그 자연적인 대류, 온도차라든지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자연 대류라고 한다면 송풍기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강제로 흡수기를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장점으로서는 액체식 집열기에서 발생하는 동결 문제가 해결이 된다. 동결 문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액체 같은 경우는 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뭐 당연히 동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 이제 동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으로는 액체식 집열기의 흡수기 열이 공기식 집열기의 흡수기 열보다 크다, 효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식이 효율이 적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열 집열기, 진공관형 집열기, 진공관형. 그래서 진공관형 같은 경우에는 평판형 집열기보다 고온에서 효율적이다. 진공관 제작 시 두 개의 관 사이에 축이하여 진공을 형성한다. 축이, 기체를 뽑아낸다는 거죠. 축이. 대류와 전도에 의한 열 손실 제거. 대류는 그 공기의 온도차에서 발생하는 밀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류라면, 전도는 맞닿은 그 온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이러한 열 손실이 제거된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직관형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업용이라든지 산업용 해서 고온이 필요한 경우에 적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중형 집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면을 이루어서 공면이 반사판이나 이것은 반사판을 곡선이나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높은 온도가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업용과 산업용에 사용한다.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출 공기 집열기. 집중형 집열기의 특징에서 짙은 색의 구멍이 뚫린 금속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의 온도를 높여서 난방이라든지 급탕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공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공기. 그래서 햇빛이 금속을 가열하면 송풍기가 공기를 가열하는 금속의 구멍을 통과하여 주위 공기를 배출한다. 흡입 공기는 다공성 흡수판과 흡수기와 건물의 남측 벽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면서 가열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매체가 물이 아니고 공기다. 이런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급탕 시스템. 지금 난방을 하든 급탕을 하든 이 지별판에서 가열된 온수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뽑아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우리가 급탕에 사용을 하면 급탕 시스템이고, 이렇게 가열한 것을 난방에 이용을 하면 난방 시스템이 되는 거죠. 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태양열 냉방 시스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한 냉방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이 증발기와 이건 흡수기, 이건 재생기, 이건 응축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증발기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12도짜리가 들어가면 여기다 물을 뿌리고 익힌의 압력을 5에서 7mm HG. 우리가 표준 대기압은 760mm HG죠. 근데 5에서 7이면 뭐 절대 진공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뿌리게 되면 증발 온도가 7도 정도 된다. 그럼 7도 정도 되면 여기서 12도짜리가 들어가서 7도짜리 물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냉방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7도씨 된 증발을 하면서 발생된 수증기가 있으면 이 압력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흡수기에서 이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흡수제가 수증기를 흡수를 해 갑니다. 해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수증기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진공을 유지를 하고 진공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물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냉수를. 그래서 흡수제가 여기 있는 수증기를 가져오면 흡수제가 수증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이 뭐 물이죠. 물. 이렇게 흡수제가 수증기를 가져와서 물이 되면 이게 희석이 된다. 희석. 그래서 이 희석된 그 흡수제를 재생기에 보내서 희석된 부분에 재생기에 보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수증기가 물이 되었던 것이 다시 수증기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흡수제는 다시 수증기와 분리되면서 농축된 흡수제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 수증기가 여기 응축기에 가서 냉각수와 접촉을 하게 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이 되고 이 물을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흡수식 냉동기의 구조라든지 이 부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이 태양열 에너지 계획에서 공부하기 좀 버겁다. 그래서 이것은 열원기기에서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이 냉열을 이용하는 것이 태양열 냉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냉방 시스템의 종류 보겠습니다. 전기 압축식 냉방이 있고 흡수식 냉방이 있다. 흡수식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냉동기에서 가열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볼 때 증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흡수기가 있었고 여기 재생기, 발생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흡수제가 수증기를 머금어서 희석된 것을 보내고 여기다 열을 가한다. 열을 가하게 되면 수증기는 다시 열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고요. 흡수제 플러스 H2O였던 것이 이것이 열을 가하니까 다시 수증기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흡수제는 농축된, 희석된 흡수제에서 수증기가 제거되니까 농축된 흡수제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방은 여기에 들어가는 열을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열로 물을 데우는 저온수 흡수식 냉동기 구동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태양열 흡수식 하이브리드 냉동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전기압축식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을 해서 고온이 된다면 전기 터빈을 가동을 한다. 아까 평판식 지별기 같은 경우에는 93도 이하이다. 그래서 전기가 발생을 할 수가 없죠. 일단 100도 이상이 돼야 전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태여 설명을 한다면 직광형이나 진공형 이걸로 해서 100도 이상이 된다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그러한 그 태양열로서 이렇게 그 전기 터빈을 돌릴 정도의 그런 전기가 생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압축기 그러니까 모터의 가동에 의한 보일러에 의해서 그 열을 가해서 고온에 전기를 넣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가열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냉방 시스템의 종류, 흡착식 냉방과 제이습 냉방. 그냥 뭐 간단하게 읽어만 보겠습니다. 태양열을 흡착제 재생에 사용한다. 흡착제. 우리가 그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것 중에 김 또는 그 영양제라든지 약, 거기에 보면 조그만 봉지 속에 하얀 그 가루가 들어 있거든요. 이제 실리카겔이라는 건데, 실리카겔, 그 작은 그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습기를 머금어 주는 거예요. 그럼 습기를, 그 구멍구멍마다 습기를 꽉 차게 되면 더 이상의 그 제습을 하는, 김이, 예를 들어서 작은 김 하나 이렇게 팩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김한테 발생할 수 있는 수증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리카겔을 이렇게 해서 그 팩을 만들어서 집어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거보다 더 큰 용량의 그 작은 실리카겔을 집어넣으면 수증기를 다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작은 구멍들이 다 메꿔지면은 더 이상 수증기를 흡수하지 못해서 제습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열을 가해서 그 구멍구멍에 있는 수증기를 증발시킨다. 그런 때 태양열을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제습 냉방 방식 대비 내부가 고진공이며 강한 흡착력에 의해 냉수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제습 냉방, 또 태양열을 제습기 휠이 재생열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냉방 시스템의 종류.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지별기가 있고 축열조가 있고 흡수식 냉동기가 있고 흡수식 냉동기가 하는 역할은 아까 그 흡수식 냉동기의 낮은 기압에서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시키고 증발을 시킨 수증기를 흡수제가 가져오고, 그럼 흡수제가 수증기를 가져와서 액체가 되면 희석된 흡수제를 다시 열에 의해서 수증기와 흡수제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럴 때 열이 부족하면 보조 보일러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발전 시스템. 태양열 발전. 다양한 거울 형상을 이용하여 태양열 에너지를 고온의 열로, 그러니까 일반 평판형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발전을 한다는 건 터빈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터빈을 돌린다는 건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그 고압 전기 뭐 이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판형은 안 되고, 좀 이렇게 구태하자면 진공형이나 직광형 정도.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열로 변화시키는 부분,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다. 이것도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발전 시스템. 이것은 이제 그 기존의 것들에 대한 그 사진 설명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접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요거는 네바다에 있는 거네. 네바다주의 고유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집광형이죠. 이렇게 집광형. 태양 에너지는 포물선형 곡선의 구유형 반사판 위에 공면의 내분을 따라 되어 있는 리시버관, 여기에 이제 그 집중이 된다. 관을 따라 가는 오일을 가열한다. 이 열 에너지는 기존의 전기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걸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형 태양열 발전으로 이렇게 구유형이죠. 이렇게 그 태양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 시스템들은 거의 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접시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접시형. 태양으로부터 직접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를 획득하여 작은 면적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태양 광선을 열 25로 반사하기 위하여 태양을 연속적으로 추적한다. 뭐 모양은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놓은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죠. 집중형 태양열 발전. 요거는 이제 발전이네요. 발전.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집중형이든 평판형이든 물을 덮이는 것이 주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급탕이나 난방은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겨울에 눈보라치고 햇빛이 없고 추울 때, 이런 때는 태양열에 의한 난방이나 급탕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열원인 보일러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발전 쪽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태양열이 많을 때는 뭐 발전을 좀 많이 하고,
태양이 적을 때는 발전을 좀 적게 하고. 어쨌든 모양들은 뭐 이렇게. 그래서 10kW급 물펌프 구동용 또는 뭐 20kW급.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열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한 그런 제품에 대한 설명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광형 지별기에서 양쪽 반사판을 이용하여 이렇게 열이 모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모여서 그 높은 그 온도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은 발전탑, 솔라 파워 타워 이렇게 됐네요. 대형의 헬리오스탯이라는 태양 추적 거울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상부에 위치한 리시버에 햇빛을 집중한다. 이것은 이제 햇빛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서 쏘아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은다는 거죠. 발전탑. 그래서 이 리시버에서 가열되는 열 전달 유체는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고온 전기를 발생을 한다. 고온 전기는 터빈 발전기를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LNG를 사용을 하든 석탄을 사용을 하든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고온의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효율 80, 90이 아니고 30대 후반에서 40% 정도, 이 정도의 효율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40%는 전기를 만든다고 하면 나머지 60%는 뭡니까? 열이 남는 거죠, 열. 그래서 이 열을 난방과 극탕에 이용하는 것이 열병합 발전이죠. 어쨌든 이 고온 전기가 있어야 100도 이상으로 물을 만들고 그래야 전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터빈을 구동할 수가 있는 거죠. 태양열 발전탑,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뭐 이러저러해 하더라도 다 이렇게 해서 추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터빈을 돌려야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니까. 기존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햇빛을 청정 전기로 변환하는 것이다. 초기 타워형 시스템에서는 열 전달 유체로 전기를 사용하였으나 현재 열 전달과 에너지 저장 능력이 좋은 용융 질산형을 사용한다. 이것은 이제 그 사용하는 매체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 사례로 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발전소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면 타워 높이가 50m 정도 되고 태양열을 흡수하는 흡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경 이런 것들이 있다. 발전 규모는 한 200kW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 70가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한 가구에서 사용하는 양이 한 3kW 정도 뭐 이렇게 와트 퍼 시간당입니다. 이게 전기 사용량이 3kW 정도. 다음에 태양열 발전탑, 솔라2 발전소 전경. 이것도 뭐 다 이런 설치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리시버라는 거는 뭐 열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서 받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모아서 열 유체를 이제 그 고온의 전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스팀 제너레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소가 이런 모양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솔라 침리에서 태양굴뚝이네요. 태양굴뚝.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 외기를 만약에 들여오게 되면 영하 5도라든지 뭐 영하 10도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영하 5도짜리 또는 영하 10도짜리를 이렇게 땅속에 지중 매설된 열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과하게 되면 지중 온도는 뭐 영하가 아니고 뭐 영상 5도라든지 10도라든지 뭐 15도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요 깊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가는 온도가 영하 5도, 영하 10도가 아니고 뭐 영상 5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초기에 부하를 경감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더 많은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70도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 뭐 이런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그 지열을 이용한 그런 것이 태양 굴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전하고 다르게 그 전자 칠판을 구입을 해서 처음으로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좀 주시면 더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먼저처럼 그 유튜브에 의한 그 설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잘 극복하셔서 건강하고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할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